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원에 있는데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창을 왜 꼭 굳이 보냐? 나가서 보면 되지 이러고 다 볼 수 있는데 이러고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게 창에 딱 들어와 있을 때만 그렇죠. 갖는 또 그 힘이 있어요. 맞아요. 네. 문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힘이 있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무를 심었어. 내 아이들 눈높이 하고 뭐 사람 눈높이만 나무 딱 심었는데 애들은 커가고 나무도 크잖아요. 나무도 커가고 창 프레임을 벗어났어 많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심어야 되나요? 그럼 또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모양의 또 안정감이 들어오겠죠. 창을 다시 뚫어야 되나요? 아니요. 창은 그대로인데 또 사람이 키가 크고 나무가 자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이든 뭐든 액자 이렇게 걷어서 우리가 그림을 보잖아요. 그 하나의 씬들이 저는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그림이 항상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에이징에 따라서 나이가 먹으면 나무가 자라면 아까 지금 미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운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둬서 그것을 착용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색상 얘기 좀 해주시죠. 색상. 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색상이 화이트가 많죠. 여러 군,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부들한테 색상을 택하라 하면은 뭐 도배가 됐건 페인트가 됐건 뭐 거의가 다 흰색으로 하고 조금 차이를 준다고 하면은 천장을 약간 그 회색빛에 가까운 색이 들어가 있는 그 정도지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분홍 같다가 뭐 짙은 색 같다가 하질 않거든요 거의가 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 방은 뭐 분홍. 맞아요. 포인트 벽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지금 요즘 추세에 맞지 않게 소장님은 약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색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초록색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칠한 이유는 그 건축 심리학 책에 헤드스페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건 뭐냐면 녹색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해방과 관련된 그 연상 내용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헤드스페이스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같은 계열의 색깔을 미미님 기억나시죠? 네. 그 초록색을 네. 발라봤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가끔씩 오셔서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미미님 그때 어떠셨는지? 저도 좋았어요 색깔이. 그쵸? 네. 안정감 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하미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아요. 네, 안 좋다기보다는 네. 좀 낯설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안 쓰기는 어렵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저 혼자였을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네. 이 집에 있는 색깔들도 각각의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 안방 같은 경우는 약간 푸른색 계열을 썼어요. 건축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청색 계열이 그 원시인들이 날이 저물 때 휴식을 취했을 때의 어떤 주변 색깔이랑 맞다. 그래서 안방에는 그런 청색 계열을 써서 휴식의 의미를 좀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좀 했다. 예, 우리가 불멍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네. 불멍이 유행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불을 떼면서 계속 멍을 때리면서 그걸 이제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냥 안정을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들이 테레비를 그렇게 멍 때리면서 보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게 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때 당시 때는 불멍, 그 다음에 주변의 색깔은 청색 계열. 그래서
그 주변에 안방은 대부분 우리가 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색 계열을 많이 썼다. 네. 네. 그건 뭐 또 경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바꿔달라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취향의 문제인데 그거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바꿔주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건축자들이 보통 막 뭐 미니멀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미니멀하게 그런 환경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건축가의 어떤 자의식에 의해서 사람들 그렇게 살게끔 하는 거는 전 반대고요. 그 사람들이 사용자가 알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예. 그러면은 네. 정원을 없애달라고 하더라도 없애주시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굳이 난 싫다는데 그거를 억지로 제가 강요할 이유는 명상 없다. 강도 필요 없다 그래도 뭐 없애달라면 없애야죠. 다른 용도로 또 이제 변환시켜서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의사는 아니지 뭐 의사 마인드로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치유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져야 작품대로, 되는데 만약에 뭐 건축주가 이거는 여기는 이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꼭 치유의 공간이라 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축주한테 처음에 저는 이 그럴 수 일을 있죠. 시공을 할 때는 의견을 안 냈어요. 건축주가 뭘 해달라면 그래 이렇게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놔두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야. 집이.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저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이렇게 왜 자기를 말리지 않았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죠. 길 안내를 하고 나면은 물론 내가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길 안내를 이렇게 했냐? 하지만 그 욕먹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안내했을 때 내 경험에서 나는 거고 내가 떳떳하게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뭐 많이 벌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크게 부자가 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치유의 집. 당연히 소장님. 그렇죠. 저희가 그 계획안을 만들 때는 항상 2개 혹은 또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초이스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예. 그렇죠. 계속 치유의 집은 마사지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하려고. 마사지.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그 이야기가 뭐 외국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꾸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내가 살던 이 집에서 늙어 죽는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이 아팠어. 노화되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내가 노후를 즐기고 생명을 마감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자리를 친숙해 있던 환경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양로원을 간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늙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에이징 플레이스 그 개념인데 네. 이거를 하려면은 이 집 자체가 치유의 집 이 자체가 늙었을 때도 그렇죠.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걸림돌이 되는 게 계단이에요. 뭉턱이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집을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휠체어를 타거나 목벌을 짚게 되거나 했을 때 이 계단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집을 오랫동안 당신이 살 수 있다 늙어서까지 하려면은 계단을 최소화 아예 없애거나 문턱을 없애거나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저는 아까 그 주변에서 자꾸 걷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만큼 감사한지. 그러니까 걷잖아요. 우리가 걷는 거는 일단 근육이 있기 때문에 걷는 건데, 우리가 요양원을 가면 걷질 못하기 시작하고 계속 재워요. 어쨌든 계속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근육이 빠지면서 이제 어디까지의 근육이 빠지냐면 이제 심장의 근육도 빠지면서 피를 펌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계속 노동을 좀 해야 된다고, 적정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정원을 꾸미는 일, 그 다음에 걷는 행위, 이런 것들도 걷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AIP가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네.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집에 환자가 생겼어. 네, 연로하신 분이야. 생겼는데 이 환자가 집안에서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누군가가 와서 잠깐씩만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형태의 집들을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할 수 있는 집들을 저희 전기집에서 하는데, 이 전기집은 곰팡이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습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네, 그런 형태의 집들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손을 짚고 다녀야 돼. 뭐라 그러죠? 이 난간 핸드레일, 네, 아니, 핸드레일. 네. 핸드레일을 나중에는 핸드레일을 그냥 다 설치할 수 있는 집의 형태를 동선을 짜는 거죠, 미리. 네, 네. 지금부터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누가 오더라도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내가 동선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설계가 나왔으면 어떨까. 네, 충분히 고려하고 뭐 가능성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서도, 외부 걷기를 했는데 혼자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부 걷기를 할 때에도 좀 더 편하게 뭐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치유의 집을 의뢰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계속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 건, 주택이라는 것 중에 건축가도 아니지만 항상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어떤 뉴스나 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는 또 어머니가 연세학계 노쿠시거든요.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건 편리 기능이라 저는 보거든요. 뭐에 의해서 달아주는 건 편리 기능인데, 그걸 넘어서 차라리 아까 임상우 정처럼 뭐 둘레길을 이 산책 공간을 만들어준 게 사실 더 건축이나 공간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예, 내가 낯선 환경에 가는 건, 해외도 그랬지만 국내에서 어떤 다큐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네 집에서 마지막을 하고 싶다고. 예, 이게 왔으면 상당히 와닿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못 걸으시거나 이랬을 때 안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리 전기집에서 좀 더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집은 어떤 공간의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치유의 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외관부터 내관, 속 깊은 곳까지 얘기를 충분히 다 잘 해주셔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개보린 마사지. 마사지였던 것 같은데 너무 유쾌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